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2일이네요. 저는 이제 홍로 4년차 홍로 이제 중하단은 이제 다 적가를 했고요. 이제 여기 보이는 사과밭은 같은 4년차 한 500평 되는 그런 이제 부사 사과밭이에요. 유목 같은 게 빨리 이제 수정이 되고 알도 더 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목부터 하고 이제 성목을 가요. 먼저 이제 적과하는 시기부터 이제 알아보면요. 이제 적과하는 시기는 이제 꽃이 피고 이렇게 수정이 완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래 꽃받침이 모아졌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여기가 닫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려져 있었는데 가촉엽에서 이렇게 5개가 보통은 이제 정상적으로 착가가 되면 수정이 되면 한 5개가 정상적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가 수정이 안 됐네요. 요거는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꽃받침이 올라와서 요래 모아질 때 이제 개화전 방제, 개화후 방제를 한 다음에 적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적가를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조그만할 때 시작을 해요. 최대한 적을 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냉해 피해라든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겠죠. 이게 이제 사과나무가 몇 그루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죠. 만일의 사태에 만일에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벌레가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그래서 개하우 방제를 잘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런데 곤충, 해충 이런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방제 이제 유목이라도 철저히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가 시기는 이제 이때 하면은 딱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제일 보기 좋은 거 이제 금방 그걸로 보여드렸는데 적가 하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 주간이 있잖아요. 주간에 있으면 한 10cm 정도에는 사과를 달면 안 되잖아요. 10cm 정도는 안에 만약에 그 과일이 달려 있어도 이렇게 붙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척지를 이제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은 한 가지서부터 저는 적가를 시작해요. 그래야지 안 빠뜨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적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같이 이렇게 요 유각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걸 이제 아주 이제 수정이 된 상태 유각이 때 이럴 때는 요거를 머리를 이렇게 딱 꺾으면 똑 소리가 나요. 이렇게 똑 소리가 나서 양손으로 저는 막 그냥 쭉 따요. 이렇게 비틀면서 이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 보면은 대가 있잖아요. 요 대가 요게 이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사과가 굵어지잖아요. 사과가 굵어지면 자연적으로 요게 밀어내면서 탈락이 돼요. 요게 그래서 저는 손으로 이제 처음에는 농사 시작했을 때는 가위로도 해봤는데 손으로 하는 게 저는 편하고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양손을 사용해서 막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위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젓갈을 가위로 할 때는 요 밑에 부분을 잘라야 돼요. 요 밑에 부분을 바짝 잘라야지 이렇게 중간을 자르면은 그거는 자동으로 이게 탈락이 안 되고 요게 바늘같이 빼쪽하게 수확할 때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사과가 굵어지면서 찔릴 수도 있고요. 수확할 때 이제 옆으로 제끼면서 수확을 하는데 그때 또 찍혀요. 그래서 바짝 가위로 할 때는 요 바짝 이제 잘라서 그래요. 적가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손으로 하는 방법, 가위로 하는 방법 그렇게 있고요. 이제 적가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홍로하고 부사하고 좀 다른데요. 홍로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5개가 꼭 이제 수정이 되면은 5개 맞나요? 예, 수정이 2개는 안 됐죠. 이렇게 5개가 되면은 홍로 같은 경우는 요 중심화가 보통 요 대가 짧아요. 그런데 홍로 같은 경우는 대가종이기 때문에 요 머리 부분이 좀 적더라도 이 대가 긴 거를 내두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려 있으면은 여기 방향에 있는 거 요걸 남겨놓고 요 밑에 거를 다 이렇게 1번가 2번가 3번가
척가라고 하는데 중심가라고 하고, 홍로 같은 경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요걸 남겨놔요. 근데 부산은 달라, 완전히 달라요. 부산은 거의 중심화가 제일 좋아요. 대도 좋고 머리 부분도 좋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은 아니죠. 뭐 특별하게 중심가가 이상이 뭐 짧다든지 대가 크기가 너무 적다든지 그런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중심가를 놔두는 게 상품성이 제일 좋아요. 이게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따고 그런 식으로 헷갈리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언뜻 봐도 이런 거는 위에서 봐도 워낙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가 중간에 있는 과일을 남겨놓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다가 착가를 시키면 품질이 좋고 어디에 착가를 시킨 과일은 품질이 안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척지가 있으면은 안쪽에 10cm 정도는 안 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결과지가 나와서 사과가 다 이렇게 결과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끝에, 척지 끝에, 그러니까 작년에 자란 가지, 재작년에는 여기까지 자랐을 테고 작년에는 이만큼이 자랐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자란 가지 척지 끝에는 저는 달지를 않아요. 여기는 내년에 다는 거예요. 여기를 올해 에카에다 달면은 아주 품질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내년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또 결과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도장지성이 있다 해서 지금 막 없애면 안 돼요. 이거를 좀 큰 거를 빨리 이거를 없애면은 수세가 세니까 이렇게 도장지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빨리 없애면 요런 굵은 큰 도장지가 있고 요런 데는 또 가느다란 결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빨리 없애면 또 양분이 일로 가서 여기도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지금은 내둬야 돼요. 내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얘들이 이제 한 5월 말이나 6월 달 이럴 때 끝이 멎으면서 꽃눈이 이래 생기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럴 때도 수세를 잘 판단을 해야죠. 나무 수세가 세면은 없애면 안 되고요. 도장지성은 어느 정도까지는 남겨놨다 상황을 잘 보고 이거는 없애야 돼요.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없애는 게 좋아요. 2차 성장을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년에 자란 가지 끝에는 안 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중간에 있는 척지에서 결과지에서 달린 끝에 달린 이런 이제 이런 과일이죠. 이런 과일이 이제 품질이 제일 좋은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렇게 가촉엽에서 이렇게 사과가 하나가 이제 달잖아요. 그러면은 가촉엽에서 나온 가지 이거 나와 있죠. 이걸 갖다가 과대지라고 해요. 과대지. 그런데 과대지가 또 없는 그런 저런 것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요 과대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요 옆에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이거는 과대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걸 남겨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대지가 없는 거를 무조건 없애야 돼요. 거리적가 할 때 과대지가 없는 거는 사과가 굵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과대지 없는 걸 없애주고, 이렇게 과대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 거, 요 반대편에도 보면은 여기가 사과가 착가가 되고 과대지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이렇게 과대지가 있는 거는 아주 품질이 좋아요. 이것도 그렇고 사과가 달리고 달린 부위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사과가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헷갈릴 때는 과대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워낙 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해서 그렇게 적과를 하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간격이 한 7cm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이게 더 굵고 좋잖아요. 앞에 있는 것보다 이거보다.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지금 과대지가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과대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기다려도 안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런 거는 과대지가
요 나오려는 그 정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거의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과대지 없는 거 지금은 조금 클지는 몰라도 후기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과대지 있는 거를 무조건 남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후기로 가면 갈수록 과대지 있는 거는 여기 과대지가 이제 자라면서 잎에서 햇빛을 쏘고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양분을 과일에다 집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것도 보면은 과대지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정화 같은 경우는 과대지가 거의 나와요. 그런데 에카는 거의 안 나와요. 에카는. 그래서 정화가 그 정도로 사과 품질을 결정하는 데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일 대가 길고 중간에 있는 것도 톰하고, 그러고 보면은 주의할 점 같은 경우는 이래 보다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초록색이 아니고 여기 약간 노란색 비슷하게 진물이 흐르는 거, 그런 거 잘 봐야 돼요. 그런 거는 병이 들은 거기 때문에 언뜻 봐도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그거는 남기면 안 돼요. 그건 병이 들은 거기 때문에. 올해 이제 4년차 이제 사과 나무는 이게 꽃이 잘 와서 수정이 잘 이제 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유목들이 품질이 보통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상 이병 같은 거 벌도 없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수정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된 게 많네요. 근데 중심하는 거의 99% 중심하는 수정이 됐어요. 그렇게 적과하는 방법, 이제 4년차 유목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는 성목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 나무 적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척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등 부위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45도 각도로 이렇게 있는 결과지가 제일 좋아요. 양분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서 있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사과 무게 때문에 꺾여서 떨어질 수도 있고, 나무에 닿아서 달면은 안 되고, 또 너무 서 있으면은 양분이 너무 많이 이제 흡수를 해서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또 안 좋고. 그런데 꽃눈이 많이 안 와가지고 사과 착과량이 적은 거는 적과 시기도 좀 늦게 하는 게 좋고요. 왜 그런가 하면 수세가 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세가 약하고 꽃눈이 잘 와서 과일이 많이 수정이 된 나무는 빨리 해주고 그러는 게 이제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이제 달라지고, 그리고 저가 이제 하는 시기를 이제 지금 정도 이제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5월 말까지 끝내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6월 초 정도가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수정을 시키는데 에너지를 했잖아요. 수정이 다 된 상태에서는 빨리 이게 안 굵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멈춰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잎이 나오고 새순이 나오고 잎이 두꺼워지고 잎이 언제 두꺼워지고 막 커져요. 그런 다음에 잎이 언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6월 한 초 정도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과일에다 양분을 집중하기 때문에 6월, 5월 말까지는 적과를 끝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보통 한 6월 한 10일 그 안에는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는 되도록이면 끝내려고. 네, 오늘은 이제 사과나무 적과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